포용하는 입장에서 갔는데 그러면 김정일은 김정일 나름대로 남쪽에서 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본인이 맞아서 포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접근을 했다 이런 식 같아요. 그 의미는 제가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떠한 포용을 하러 갔는지 네.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지금 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네.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이걸 이용했을까라고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 당시에 네. 대북 송금 문제도 그 당시에 저희가 월간순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4억 5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하루 연장을 했다는 것이 김은성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6월 12일 날 가기로 했었는데 네. 오지 마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 김은성 차장의 증언을 따르면 네. 수금이 덜 됐기 때문에 네. 오지 마라고 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후에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13년 후에 밝혀진 사실이 네. 서울공항에서 모든 환송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 공항에서 접견실을 대기하고 있을 때에서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인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네. 그 대북 송금 문제와 금수산 기념공전이죠. 지금 현재 그 김일성 시신이 보관돼 있는 네. 그 참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북한이 연기를 시킨 건데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네. 오지 마라고 평양공항에서는 착륙 안 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 송금을 시켰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송금 문제는 해결됐고 참배 문제는 평양에 와서 논의하기로 합시다라는 그 대답을 받았다라고 네. 그 내용을 박지원 의원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하게 이제 올라섰는데 그때 그러면 송금 때문에도 그렇고 그 김일성 시신 참배 문제도 그렇고 상당한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네. 거기다가 평양 공항에 내렸을 때 온통 김정일 만세를 연호하는 그 평양 주민들 사이에 섰을 때 심지어 그 와중에 김정일이 차 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라고. 네. 이것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김정일의 페이스대로 정상회담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결과는 그것은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고록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 속에 느닷없이 이제 본인이 예. 충격적인 이벤트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탁 타지 않습니까? 예. 동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첫 마디가 뭐 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물었다. 예. 그리고 무서웠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겁박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던졌죠. 예. 만약에 네. 장 의원님께서 대통령이신데 네.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네. 차에 타자마자 예. 예정에도 없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동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뺨을 때리죠. 예. 근데 네, 그 당시 사장없이. 그 당시 차문 열고 예. 그냥 던지죠. 그럼 장 의원님께서 밀어내죠. 그 당시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후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네. 저희가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정원이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 중에 네. 발췌록이 그때 월간수에 특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대화록 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들어있는데 네. 그 당시에 워낙 이슈가 NLL과 뭐 대화록, 뭐 대변인 노릇 이런 것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취지 비슷하게 김정일이 얘기를 하니까 좌우관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네. 민족의 뭐 탁월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개인으로서 네.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이른바 정상회담을 하러 갔으면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김정일을 앞에 놓고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그게 할 얘기인지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본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김정일이 사실상 이것을 완벽하게 선전선동으로 다 몰아갔기 때문에 아까 공항에서부터 네, 북한은 자기 내부 체제 강화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려 했겠죠. 그렇죠. 예, 그 그리고 자체를. 아마 북한 정권이 수립한 이후로 네. 5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나 그 실물이 네. 북한 정권에 한꺼번에 들어온 케이스는 처음일 겁니다. 이게 네. 상당히 큰 돈이었고 상당히 큰 돈도 들어왔고 통치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 이것을 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만들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거의 죽어가는 김씨 왕조를 인공호흡기를 딱 달아준 셈이 돼버리니까 네. 돈도 주고
그리고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사실상 북한 주민의 마음도 배급 중단이 돼버리니까 네. 그 북한에서는 그 노동당이 어머니고 수령님이 아버지인데 밥을 못 먹여주니까 배급 없는 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완전히 이까지 차이했는데 불만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렇게 톡 치거나 방아쇠만 당겨지면 격파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공호흡기를 딱 꽂아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 모든 형태가 우리가 지금 알고까지 있던 대구 송군만이 문제가 아니고 완벽한 연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기사회생을 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3년 후에야 밝혀진 내용.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쳐다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완벽하게 김정일이 자신의 연출 각본 주연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체제 강화하는데 활용했었고 식량 부족이었는데 북한 내부로부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 주민들에 대한 불만 무마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했었다.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꼭 먹고 알 먹고 다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시군요. 모든 것을 다 먹었죠. 당시에. 그리고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양이 뭐 비누로 평양을 뭐 길바닥까지 닫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농담